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이제 거의 겨울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일본에 이어서 이제 인도로 넘어갑니다. 이제 서아시아의 민족 운동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설하고 바로 수업 시작하시죠. 네, 첫 번째로 인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인도는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게 이제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종교를 기준으로 잡아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만 힌두교의 국가라고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무굴 제국까지 살펴봤을 때, 우리 저번에 3단원에서 무굴 제국까지 살펴보면은 여기에 뭐도 들어오죠? 그렇죠. 이슬람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힌두교와 이슬람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줄을 이룬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수업을 시작하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세포의 항쟁입니다. 세포의 항쟁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1857년 57년에 등장합니다. 네, 이유는 바로 영국이 식민 지배를 하는데 과도하게 토지세를 부과하고, 그리고 영국의 원료 공급지와 상품 시장으로 전락하면서 인도가 거의 반식민지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계기가 되었던 게 바로 이 종교적 갈등 때문이죠. 쌤이 여기 힌두교와 이슬람교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이 종교적 갈등을 가지고 영국이 이제 인도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건데요. 바로 이 세포이라는 거는 용병을 이야기하는데, 용병들이 갖고 있는 총에, 탄약 주머니에 바로 이 기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그림을 조금만 더 이야기를 좀 살펴보게 하면은요, 세포이는 동인도 회사가 지급한 탄약 주머니를 입으로 찢어서 장전을 하게 되는데, 그 주머니에 소와 돼지 기름이 발라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슬람교도는 돼지를 먹지 않고 반대로 힌두교도는 소를 신성한 생물로 여기면서 이 세포의 대부분이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인 상태에서 이 탄약 주머니에 있는 이 기름이 크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인도 각계각층에서 이 항쟁에 참여하게 되겠고요. 그러면서 항쟁을 하면서 영국군이 아예 델리를 점령하게 되고, 영국군의 진압으로 이 세포이 항쟁이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하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도 최초의 민족운동으로서의 이미지도 있겠지만, 결과로 살펴보는 게 바로 인도가 이로 인해서 완전한 식민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델리를 점령하고 점점 영향력을 넓혀가는데, 이 그 세포이 항쟁 이후에 무굴 제국이 아예 없어지게 되고요. 동인도 회사마저 해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 통치 개선법이라는 것을 제정하게 되면서 영국의 여왕이 직접 통치를 하게 되더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령 인도 제국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도 통치 개선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도는 폐하에 의하여 폐하의 이름으로 통치된다라고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18세기에. 그래서 영국이 직접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종교적인 분열 같은 것과 민족 구성 같은 걸 이용해서 서로 이간질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경제 수탈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인도에서는 민족 운동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바로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이라는 인도의 민족 운동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었다. 그럼 이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을 살펴보려면 기본적으로 19세기 전반에 이루어진 민족 운동이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 아래에 나와 있지만 람 보한 로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더라. 그래, 배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양식 근대교 교육이 들어오게 되고 면공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인도인 지식인과 자본가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인과 자본가들이 바로 민족운동의 주체가 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에서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로는 생활운동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우상 숭배를 배격을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인도의 신분제였던 카스트제도 반대합니다. 그리고 인도 여성들이 입는 사티라는 복장에 대해서도 폐지할 것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전 그 사회운동, 생활운동으로 번지게 되면서 영국이 인도 지식인들을 오히려 회유하는 결과를 갖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인도 국민회의가 결성이 되더라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도 국민회의 처음에는 영국이 의도적으로 결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영국이 조금 우호적인 단체였는데 요게 나중에 돼서 지금 다음 장에 넘겨서 보게 될 다음 운동으로 내용이 조금 더 바뀌게 되더라.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국민회의가 근데 반영 운동을 한대요. 영국이 반대하는 건데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벵골 분할령 때문입니다. 벵골 분할령이라는 건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이간질하면서 영국이 통치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종교에 따라서 동벵골과 서벵골을 분할해서 통치하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를 분열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보니까 이게 영국이 잘못한 것이구나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요거 벵골 분할령에 대한 반대 운동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보시면은 인도 국민회의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지원을 받아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영국의 협조적인 단체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랬는데 이게 벵골 분할령 이후에 반영 운동을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활동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콜카타 대회라고 이제 사람들이 인도 국민회의 사람들이 콜카타에 모여서 콜카타 대회를 개최를 하게 되고요. 대회라는 게 올림픽 같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 국민회의가 이제 스와데시 영국 상품 불매 운동 또는 국민교육에 진흥을 할 것을 결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스와라지와 스와데시가 조금 말이 어렵잖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스와라지는 자치권을 달라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스와데시 같은 경우에는 영국 상품이 아닌 국산품을 애용하자라는 것이 주장이었다. 그러면서 이 네 가지의 결의안을 바탕으로 이제 전국적인 운동을 이제 이어나가는 것이 바로 인도 국민회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영국의 대응은 이슬람교도 연맹을 후원을 하면서 오히려 더 이간질을 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벵골 분할령을 취소하면서 벵골 분할령을 취소하면서 이제 명목상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더라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벵골 분할령은 결국에는 1911년에 취소가 되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도의 민족운동이 더 나아간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이제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만 요것만 좀 보시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동남아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교과서 169쪽을 참고하시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같은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요 각각의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의 이제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식민지였잖아요. 그 식민지에서 어떻게 얘네들은 독립운동을 해 나갔는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부터 살펴보면은 베트남은 영국이 아니라 바로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반프랑스 운동을 할 거고요. 근왕 운동, 왕을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판보이쩌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판보이쩌우는 시기에 따라서 베트남 유신회 또는 독립운동 그리고 베트남 광복회 같은 걸 조직하면서 이제 베트남 독립운동의 거의 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독립운동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가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냐면 바로 일본을 가서 근대 문물을 배워오자라고 주장하는 인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에 그렇죠?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다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모습인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제 호세 리살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요 사람이 바로 호세 리살인데요. 호세 리살은 대표적으로 자기의 책을 하나 내면서 이야기했는데 바로 나에게 손대지 말라라는 책을 글을 쓰면서 글을 통해서 독립운동의 의지를 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미국의 식민지로 다시 전락을 해 나가면서 필리핀이 쭉 미국의 식민지로 나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느의 식민지였죠? 바로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동맹을 결성을 하게 되고 이 인도네시아 대표적인 그 독립운동가가 이 여성인데요. 이 여성의 이름은 카르티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하셔도 되겠고 태국은 유일하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식민지가 아니었습니다. 식민지가 아니었고 외교 정책을 통해서 영국과 프랑스의 진출에 완충지대로서 독립을 유지했다. 이 독립을 유지했던 그때 당시의 국왕이 바로 라마 5세. 여러분들 교과서 맨 아래 나와 있는 요 라마 5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금 현재는 이 라마 왕조가 쭉 이어지면서 짝그리 왕조가 이어지면서 라마 10세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면 여러분들 오른쪽에 그 90페이지 학습지 90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은 민족운동을 쌤이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살펴보면은 우선 세포이 이의 항쟁으로 시작을 하죠. 뭐 때문에? 그렇죠. 기름 가지고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포이 항쟁의 결과로 일단은 무굴 제국이 아예 없어지고 영국령 인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움직임들 살펴보시면 인도 국민회의 그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도 있었죠.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 기억하시죠? 대표적인 인물이 람 모한 로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영국이 인도 국민회의라는 것을 거치면서 벵골을 분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인도 국민회의가 콜카타 대회를 거치면서 결국에는 이 벵골 분할령까지 폐지하는 모습 요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플러스로 요거는 플러스로 동남아시아 민족운동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아시아의 민족운동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서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이제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운동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까지 하고 나서 우리 한번 특식 활동 한번 구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